유튜버 박승현, 금지 약물 노출로 큰 피해를 입었다.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박승현. 그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떠올릴 것이다. 80만 구독자라는 엄청난 팬층을 형성하며 그는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채널은 단순한 일상이나 게임 콘텐츠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 중에서도 금지 약물과 관련된 폭로는 그의 명성을 한층 더 굳건히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의 죽음에는 단순한 나쁜 소식 이상의 뭔가 복잡하고 불길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 그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그가 고발했던 금지 약물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위험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일까? 박승현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금지 약물에 관한 폭로였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공개한 사실들 속에는 그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일부 강력한 이익 집단이나 법의 한계를 넘는 위험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금지 약물 문제는 단지 약물 자체의 위험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이 약물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박승현은 그동안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알리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 그가 감당해야 했던 위험은 무엇이었을까? 박승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유가 단지 우연일 수 있을까? 아직 공식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고발했던 금지 약물의 문제와 그의 죽음은 마치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서로 얽혀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대중은 그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사고나 질병으로 귀결되기에는 그가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연이 아닐 거라 직감하고 있다. 박승현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지 약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폭로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그가 폭로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거대한 파장과 맞닿아 있었고 그가 파헤친 진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예상한 대로 세상에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박승현은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신경 써왔던 일련의 활동들로 인해 이미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폭로한 금지 약물이 단지 일개 불법 약물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일 수 없다는 점은 그가 남긴 흔적들 속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그의 죽음이 예고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가 전한 진실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의혹은 한 사람의 죽음이 단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그가 쌓아왔던 거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박승현의 죽음은 그가 고발한 금지 약물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가 고발했던 것들은 사회 내에서 묻혀있던 거대한 문제들, 즉 금지 약물 그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형성된 음모와 관계된 복잡한 구조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위험한 진실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혹시 박승현은 단지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일까? 박승현의 죽음은 결코 단지 우연이나 사고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그가 전하려 했던 진실의 끝이 아니며 그가 고발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그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싸움의 한 조각일 뿐 그가 세상에 던졌던 의문과 진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의 사망 이후 그가 폭로한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금지 약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며 박승현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중은 그의 죽음이 단지 그의 고발 활동과 관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노출시킨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박승현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금지 약물을 폭로하려 했을까? 그가 고발한 문제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알리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길을 걸었을까? 그의 행동에는 단순한 정의감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가 금지 약물 문제를 알리려 했던 이유는 단지 약물 자체의 위험성이나 사람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사회적 구조가 그 속에 존재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윤리를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었다. 그가 이를 고발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세력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박승현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유튜버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해온 사회적 문제를 마주하게 만드는 경고일 수 있다. 그가 고발했던 금지 약물의 문제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일 수 있다. 그의 사망은 더 큰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단지 어떻게 죽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것일지도 모른다. 박승현이 남긴 미완의 진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떨림을 일으키고 있다. 박승현의 이야기는 단지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삶과 죽음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이 되었다. 박승현 유튜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물론 대중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충격은 단순한 애도의 물결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추측이 매스컴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얽혀갔다. 그가 고발했던 금지 약물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고발을 넘어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박승현의 죽음을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의 죽음이 그가 고발한 금지 약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 언론사는 그의 죽음은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고발한 내용이 너무도 강력하고 그가 맞서 싸운 세력이 너무도 강력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사건의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음모를 암시했다. 이들은 박승현의 사망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 리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활동이 불러온 파장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승현이 폭로한 금지 약물의 실체는 언론에 의해 하나의 미스터리로 부각되었다. 그가 폭로한 것들이 단순히 약물의 유통을 넘어서 사회에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그의 고발이 단지 약물 문제를 넘어 특정 사회적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어떤 위험한 실체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박승현이 드러낸 진실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깊은 곳에 숨겨진 부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언급이 여러 매체에서 전해졌다. 그의 사망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여겨지며 그가 노출시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승현의 죽음은 예상대로 음모론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일부 극단적인 언론은
그의 죽음을 고의적인 암살로 해석하기까지 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이 너무 민감하고 그가 맞서 싸운 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승현이 고발한 금지 약물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죽음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논조로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조직적인 음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승현의 죽음 이후 대중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격렬했다. 그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기에 그가 남긴 메시지와 고발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를 고발한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죽음은 그가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음을 뜻했다. 언론은 대중의 분노와 의혹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파장을 자세히 다루었다. 그의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거침없이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금지 약물 문제에 대한 보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가 고발한 내용을 단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다룬 주제는 단지 논란을 일으킬 뿐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거나 다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언론은 박승현의 죽음을 단지 뉴스거리가 아닌 그가 남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승현의 죽음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더욱 극적으로 펼쳐지며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맞이해야 할 커다란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이들의 질문은 그의 죽음이 남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예고하는 듯하다.